어, 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랜만에 걸스 플래닛 999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6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6화를 되게 재미없게도 보고 재미있게도 봤어요. 우선 재미없게 본 포인트에 대해서는 말을 해보자면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없어요. 제가 뭐 이전 리뷰에서도 한번 말을 했듯이 프로그램 편집에 문제가 있었고 스토리텔링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을 했고, 여전히 그 문제점은 드러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량지아오 참가자가 뭐 다시 듣자 이 부분을 굳이 그렇게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제방 3방 볼 때 이제 그 부분이 나오면 이제 좀 거기서부터 안 보고 있는데, 그나마 좀 재밌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대입니다. 무대. 아이들의 무대가 좀 다채롭고 재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프로그램이 죽이고 있다.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서, 프로그램은 재미없지만 아이들의 무대가 그나마 재밌다, 이렇게 바라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참 아쉬운데, 그 편집 아쉬운 점을 좀 꼽아보자면, 이제 시차 노래를 하는데 이제 원저 참가자랑 김보라 참가자 그리고 마나미 참가자가 했죠. 그때 오른쪽 하단에 자막이 나왔어요. 자막이 나왔는데 그 자막이 본방하고 재방 때 안 보였어요. 밑에가 가렸단 말이죠. 이제 방송을 보면 밑에 부분에 이제 누구를 뽑아주세요 하면서 그 참가자들의 명단이 쭉 지나가는데, 그게 자막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막이라는 건 가사입니다. 그 시차의 가사를 가려버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이 9월 12일이 지나서 이제 9월 13일로 가는 새벽 1시 26분인데, 방금 걸스플래닛 6화를 다시 보니까 그 가사 부분이 가린 부분을 또 없앴더라고요. 이제 보이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편집팀이 시간에 쫓겨서 편집을 하는지를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방 때 본인들도 보고 엄청 놀랐을 겁니다. 재방 때도. 그러니까 본방을 하자마자 재방을 하죠. 그때는 이미 수정을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가사가 가려진 채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제가 그때 그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솔직히 와, 엠넷 진짜 무성의하고 어떻게 가사가 안 보이는 상태로 그대로 내보낼 수가 있지, 방송을 송출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너무 그때 실망을 해가지고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회상의 길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정말 수십 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6화를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저처럼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한 번만 보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막 본방, 재방, 3방, 4방, 5방, 6방, 7방, 8방 막 10번 넘게 보는 사람, 한 회마다 10번 넘게 계속 보는 사람들은 볼 때마다 달라지는 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번에는 이렇게 가사가 안 보이는 부분을 가사가 보이게 해놨고, 예전 프로듀스 원룸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김세정이 양화대교 노래를 부르고 나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등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장근석이 이제 발표를 하죠. 1등 김세정이라고 발표를 한 순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혜인 참가자하고 아마 허샘 참가자였던 것 같아요. 이세인하고 허샘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허샘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혜인하고 허샘이 김세정을 노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프로듀스 101을 다시 봤을 때 그 부분이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본방에선 분명히 있었어요.
몇 방까지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몰래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요. 제가 그걸 너무나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가사를 가렸던 부분을 가사를 보이게 해놨길래, 아, 정말 편집을 성급하게 했구나, 시간을 쫓겨서 하는구나, 검토도 안 하고 내보내는구나 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고, 그런 부분 참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좋았던 점은 이제 그 무대 디자인을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정말 조명이 훨씬 밝아졌어요. 뭐 제 영상을 보고 바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뭐 저의 비판을 뭐 받고서 아마 제작진이니까 분명히 여러 개 검색을 해볼 겁니다. 걸스플래닛 999에 대한 어떤 리뷰들을 다 찾아볼 거예요. 아마 제 영상도 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조명이 훨씬 밝아졌어요. 훨씬 밝아졌고, 무대 디자인도 훨씬 밝아졌어요. 코디도 훨씬 밝아졌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게 다가왔고, 특히나 B2B의 그리워하다. 나 이 노래 듣고서 너무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노래. 저는 B2B 그리워하다를 그 걸스플래닛 99에서 처음 들었단 말이죠. 근데 B2B 그리워하다의 원곡 자체를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안정민, 이혜원, 카와그 쥐리나 뭐 이런 친구들이, 저우신 이런 친구, 영척잉 이런 친구들이, 쿠보레이나까지 이런 친구들이 그리워하다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너무 잘 부르고 그 무대만 보면 정말 흡입되는 순간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너무 편집도 개판이지만 무대는 정말 훌륭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B2B 원곡을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B2B 원곡보다도 여기 걸스플래닛 999에서 나온 안정민 참가자가 부른 노래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이 팀뿐만이 아니라 또 그 김다현 참가자가 이제 아이스크림 그룹을 이끌었죠. 이것도 너무 잘 됐다고 봐요. 너무 밝고 에너지 넘치고, 일단 조명이 세다 보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 좋아졌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옷 코디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이전 1차 경연 때 코디랑 완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차 경연 때는 코디가 너무 엉망이었고, 지금은 너무 아이들의 나이에도 맞게 옷을 입혔다고 생각하고 되게 밝고 알록달록하게 색채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좀 의아한 게, 이제 다른 곡들도 가사가 보였단 말이죠. 가사를 썼는데 이상하게 우원재 시차 노래에 나오는 가사가 폰트가 달라요. 글자 폰트가 유일하게 이 곡만 달라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추측하기로는 편집팀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팀이 편집한 걸, 아니면 여러 회사가 편집한 거를 종합적으로 합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PD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카메라를 든 사람들은 만들어낸다고 하죠. 어떤 참가자를 더 비춰주느냐에 따라서 투표가 갈릴 수밖에 없죠. 뭐 조작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한 상황이죠. 왜냐면 어떤 A라는 특정인을 더 많이 비춰주면 그 친구들한테 좀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안준영 PD가 제작을 할 때, 프로듀스 C를 제작을 할 때 그런 식의
그 촬영 기법을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뭐 욕을 많이 먹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재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김시정 PD 입장에서도 제작진도 아마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곧 있으면 지금 6화가 끝났죠. 그럼 7화 때 나머지 팀들도 공연을 하고 8화 때 또 발표식을 하고 그럼 9, 10, 11, 12 이제 4화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누구를 최종 멤버로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30명이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각 그룹에 최하위 10명씩 탈락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동수로 탈락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플래닛 패스까지 포함해서 27명이 생존할 겁니다. 마지막에 K그룹 9명, C그룹 9명, J그룹 9명.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각 그룹의 동수로 갈 것인가? 마지막에 9명씩 남았어요. 그럼 이 순간에서 그 그룹에 상관없이 개인 투표로 전환했을 경우에 역선택의 문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제작진이 보이지 않는 손을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개인 투표로 했을 때 한국 친구 참가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투표를 하기 때문에 표가 분산될 수 있고, 만약에 가정입니다. 가정 뭐 중국에서 뭐 어느 특정한테 계속 특정 밀어줄 필요도 없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면 중국 멤버가 6명, 7명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작진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보이지 않는 손을 작용을 하자니 안준영 PD가 조작을 해서 구속이 됐는데 우리도 그래야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제작진의 성향을 봤을 때 너무 안정성을 추구한단 말이죠.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너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1차 탑라인을 봤을 때도 정확히 C그룹 3명, J그룹 3명, K그룹 3명, 딱 3명씩 뽑았어요. 과연 글로벌 투표와 셀 투표의 결과가 딱 333으로 나오게끔 나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너무 의심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제작진이 일부러 셋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안정성만 추구하던 제작진, 그리고 기존 걸그룹 출신들을 너무 많이 내보내서 그 사람들로 어떻게든 연명하라고 생각하는 제작진, 이런 성향을 봤을 때 만약에 보이지 않는 손을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하면 제가 맨 첫 리뷰에서 말한 K그룹의 비율이 5명은 보장되어야 된다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정말로 C그룹 사람들이 많이 뽑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작진 성향을 봤을 때. 이건 가정입니다. 제작진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제작진이 관여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투표와 상관없이 제작진이 임의로 걸그룹 멤버를 조정한다는 가정입니다. 했을 때는 뭐 제가 주장한 대로 K그룹 5명이 뽑힐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걸 조작으로 볼까요? 조작으로 보지 않을까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걸 조작이라고 간주하고 법원의 결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작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밀고 있는 참가자를 좀 더 많이 비춰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투표를 그 친구가 얻을 테니까. 실제로 그래요. 촬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촬영을 하는 사람 입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보고 싶은 사람을 비춰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작진이 생각하는 후보를 한 명 말하자면 이케마 루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케마 루안이 플래닛 패스로 올라왔습니다. 원저도 플래닛 패스로 올라왔고 김혜림도 플래닛 패스로 올라왔어요. 자, 근데 원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건 가정입니다. 그런 이유는 제 추측에는 제작진은 원저를 최종 멤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이케마 루안한테는 플래닛 패스로 올라와가지고 뭐 보여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케마 루안의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좀 더 많이 분량을 할애해서 비춰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케마 루안에서 좀 다르게 보겠죠. 실제로 이케마 루안을 플래닛 패스 시켰던 근거를 좀 들어보자면 선미 마스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친구가 연예인 해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친구가 연예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작진은 봤을 때 제작진이 안정성만을 추구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성향을 봤을 때 그냥 이케마 루안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근거가 나왔으니까 이 친구가 연예인 해야 되는구나. 또는 아마 방송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케마 루안에서 보이는 뭔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케마 루안은 지금 제작진이 픽한 멤버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보입니다. 뭐 아주 초반에는 쿠아라 모아나인가요? 그 친구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이제 점점 보이지 않게 되고 이케마 루안이 점점 방송의 분량에 나오기 시작하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선미 마스터의 이런 친구가 연예인 해야지가 아주 큰 근거가 되어버렸고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나오는 분량들을 봤을 때 최유진은 계속 최종 멤버로 생각하는 것 같고 특히나 김다연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작진이. 이케마 루안을 띄우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프로듀스 101 시절에 김세정이 김소혜를 가르치는 장면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둘 다 최종 합격을 했죠. 최종 멤버에 들었죠. IOI가 됐죠. 그리고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김다연을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마지막에 개인 순위를 보여주면서 9위만 보여줬어요. 9위. 네, K그룹 9위가 김다연이라고 딱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순위는 누구인지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거 되게 논란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프로듀스 101 시절에서도 실제 마지막 최종화에서 생방송 경연을 할 때 11위였던가요? 10위였던가요? 11위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탈락할 수 있는 멤버. 그때 11위에 걸렸던 멤버가 제가 알기로 그 생방송 경연을 하는 중간에 11위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줬었어요. 그때 청아랑 임나영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이 사람 떨어질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계속 투표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논란이 엄청 있었습니다. 당시에. 왜 그렇게 보여주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뽑을 거고 그 사람은 안정권으로 들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 지금 딱
제작진이 9위만 보여줬는데 그 9위가 김다현이에요. 아, 그럼 C그룹도 J그룹도 그래서 보여주는 거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저는 김다현을 뽑아주기 위해서 C그룹, J그룹도 같이 그냥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그래서 제작진이 누구를 밀어주고 있느냐, 누구를 최종 멤버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좀 감안을 해볼 때, 지금 이케마 루안하고 김다연을 되게 밀고 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다르게 말씀드리기가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 뭐 최유진은 당연히 뭐 1화부터 지금까지 계속 분량이 있고 계속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작진 입장에서. 뭐 향후 계속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다른 참가자에 대해서는 아직은 언급하기 좀 서툰감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냥 강하게 추측하고 있는 건 최유진, 김다연, 그리고 이케마 루안, 요 정도는 제작진이 픽한 멤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7화를 하죠. 제가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무대가 아이스크림 무대랑 그 그리워하다 무대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무대 디자인도 완전 달라졌고, 조명 세기도 완전 달라졌고, 코디도 완전 달라졌고, 너무 밝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지금은 너무 보기 좋고, 뭐 실제 엠넷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뭐 댓글이라도 달아주면 고맙죠. 그리고 편집하시는 분들 뭐 힘든 건 알겠는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신경 썼으면 좋겠고, 이제 PD의 픽이 바뀌고 있다. 이제 실제로 제작진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과연 보이지 않는 손을 작용하여 본인들의 입맛대로 멤버를 선발할 것인가? 조작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켜볼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을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거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데뷔 멤버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이 프로그램 망하는 거예요. 다시 제작할 이유가 없어요. 네, 김시영 PD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또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이채연 출연하는데 이채연이 너무 안쓰러운 캐릭터 나와가지고, 뭐 그 얘기는 뭐 여기서는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화가 끝나고 또 리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년까지는 그냥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강예석 표정 보니까 표정이 너무, 저는 그런 표정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사족입니다만 푸야닝하고 수루이치가 이제 한국에 머물더니 약간 한국화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외모도 그렇지만 말투나 행동 같은 것도 되게 우리나라 여자 아이들한테 물들어 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듭니다. 초반에 보였던 그 중국 여자 아이들의 그 센 이미지가 아니라 뭐 좀 약간 부들부들해지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학교에서 웨딩 촬영을 하고 왔어요. 너무 피곤한데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이 새벽 1시 50분에 이걸 찍고 있습니다. 네, 7화가 끝나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하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 데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